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횟수의 미사일 도발이 가능했던 건 가상화폐 탈취로 자금을 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만 2조 원 넘는 돈을 해킹했는데 미사일 개발에 든 돈의 절반가량을 이러한 해킹으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주 북한이 발사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호. 올해 쏜 ICBM만 5번째로 역대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미사일 기술도 날로 발전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백악관은 각종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가능한 건 가상화폐 해킹으로 개발비를 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응에서 최우선 순위는 가상화폐 탈취라고 밝혔습니다. 안보 인프라를 공격하는 중국, 러시아, 이란 해커들과 달리 북한은 철저하게 돈을 노린다는 겁니다. I need not remind this council that the DPRK is funding its WMD programs through illegal activities such as malicious cyber activities including hacking and theft in cryptocurrency markets. 특히 가상화폐 시장은 급성장세에 비해 규제가 전무한 수준인데다 클릭 몇 번으로 자산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은 파고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해킹한 가상화폐 규모는 17억 달러, 우리 돈 2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북한 미사일 개발 비용의 절반가량이 이런 해킹에서 충당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catch every single spear phishing event. But in this space, I will take care of the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the nuclear weapons. 백악관은 북한 해커들은 창의적이고 공격적이라며 만약 가상화폐 탈취가 아닌 사이버 공격에 해킹 기술을 쓸 경우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요즘 군에서는 즉, 강, 끝, 즉 유사시, 즉시 강하게 끝까지 응징하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장병들의 정신 전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일선에서 이를 지휘할 초급 간부들의 사기를 높이는 건 여전히 숙제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직후 김명수 합참의장이 최전방 초소를 찾았습니다. 북한이 군사합의로 파괴했던 지피복원에 나서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재무장한 직후입니다. 김 의장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크다며 유사시, 선 조치 등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도발했을 때 여기서 도발했다, 저기서 도발했다 따지지 말고 도발하면은 여기에 있는 것은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군내에서는 이 같은 대비 태세의 중요성을 즉강끝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도발 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라는 말입니다. 만약 적이 도발하면 즉강끝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해야 합니다. 대적관과 군인 정신을 먼저 높이는 게 전투 준비의 시작이라며 정신 전력의 중요성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초급 간부용 새 교재도 만들어 지휘관 중심의 정신 전력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군의 허리인 초급 간부의 사기와 지원율입니다. 추가 모집을 할 정도로 지원율이 크게 떨어졌고 4년간 최대 30% 연봉 인상안도 내놓았지만 신세대인 이들의 마음까지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 때문에 55년째 유지 중인 의무 복무 기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정신 전력을 강조하는 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전국 성당과 교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집니다.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오늘 정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의 집전으로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가 봉헌됩니다. 정 대주교는 어젯밤 아기 예수를 말 구유에 안치하는 구유의식을 진행한 뒤 오늘 새벽 0시 자정미사도 집전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강론에서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사람들과 소외된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큰 희망과 힘이 되기를 바라는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개신교계도 오늘 전국 각 교회에서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잇따라 열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 등 수도권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서울 강남, 서초를 비롯한 서남권과 동남권, 동북권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안양, 시흥, 광명시를 포함한 경기 일부 지역과 인천시, 충남 홍성과 전북 무주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해당 지역에 2에서 많게는 7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관측된다며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탄 전야인 어젯밤 울산에서 큰 불이 나고 대전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 소화관 배관이 파열돼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건물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고 콘크리트 잔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밤 8시 50분쯤 대전 오정동에 있는 1층짜리 식당 건물에서 가스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폭발 충격에 건물이 무너졌고 인근 건물과 차량 유리창까지 깨지면서 50대 남성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모두 1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쯤에는 울산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 인근 식품업체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해당 건물과 인근 창고형 가건물까지 모두 4개 동을 태우고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인근 자원 재활용센터에서 노동자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저녁 6시 반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화전 배관이 파열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곧바로 밸브를 잠가 조치했지만 지하주차장 일부 구역 바닥이 발목 높이까지 잠겼습니다. 몇 바퀴 돌았다가 지금 이제 물이 일단 안 새는 곳에 주차는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이 많이 새 있는 곳이 많아서 지금 입주민들이 많이 당황스러우고 황당해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한파로 얼어붙었던 소화전이 녹아 밸브 연결 부위가 느슨해지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인천 송도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지하주차장 천장에 있는 온수관이 파열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북 고창군 공읍면에 있는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한 채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900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정식 임명을 앞둔 한동훈 전 장관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비대위원 인선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쇄신 효과를 극대화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지난 2011년 박근혜 비대위 사례를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지난 21일 법무부 장관직 이임식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하며 당무 현안을 비공개로 보고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 등과 소통하며 비대위원 인선 문제에 힘을 쏟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연직을 제외한 최대 12명에 달할 비대위원 구성을 통해 쇄신과 변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선 승리를 위해 야권과의 차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민주당 86세대에 맞서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 세대를 뜻하는 이른바 중수청 7, 8, 9세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 군림해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한 전 장관의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당내에선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지난 2011년 박근혜 비대위 모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격적 인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시 박근혜 비대위는 경제민주화 개념을 주장한 김종인, 20대 이준석 등을 영입하며 비대위원 가운데 60%를 외부 인사로 채웠습니다.
이 여권 실세에 대한 용태론까지 적극 호응했는데 그 결과는 2012년 총선과 같은 해 대선 승리였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과거의 잘못된 행태와 과감하게 절연하고 새로운 쇄신과 변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오는 26일 집권여당의 새 사령탑이 될 한동훈 전 장관은 오는 29일 이 비대위 공식 출범을 목표로 비대위원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후의 순항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인 만큼 연휴 기간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 구성을 요구한 가운데 이 전 대표와 함께 문재인 정부 총리를 지낸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그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당내 분열 상황을 우려하며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이재명 대표와 회동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대화를 당부했던 김부겸 전 총리가 휴일 아침 정세균 전 총리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당 내부 분열 양상과 파열음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신당론으로 인한 내용과 공천 적격성 평가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을 특히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총선 승리를 위해 통합이 중요하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지난 처지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리고 총선 우리가 어쨌든 통합과 안정이 그리고 또 혁신이라는 이런 게 어우러져야만 큰 폭의 행보를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 이재명 대표는 산이든 강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밑에선 비주류 의원들과 소통 창구를 열어두며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도 물밑에서 그래도 좀 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도나 조율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통합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는 이 전 대표 그리고 비주류 측과의 간극을 좁히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선 후퇴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지금처럼 사법 문제가 없어도 그랬어요. 민주당이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라도 조금 그런 양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친명계 일각에선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모델을 중재안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반대 측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핵심은 공천권인데 권한은 그대로 행사하고 선거 결과의 책임만 나누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에 이어 새해 초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잇따라 예방할 예정입니다. 현 체제에 힘을 실어주길 바라는 기류가 감지되는데 당내에선 이낙연 전 대표와 비주류 측이 제시한 연말 시한 이유를 오히려 더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홍 속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3총리가 회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로부터 그렇게 구체화한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저녁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열린 성탄 전야 행사에 정 전 총리와 함께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 전 총리가 이 전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 창당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이 연말 전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총선을 겨냥한 야당의 흠집내기 의도가 담겼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아직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최고위 참모 가운데 한 명인 이관섭 정책실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국회 통과 초읽기에 들어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조준했습니다. 야당이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날을 세운 겁니다.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도 명백히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안을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꺼내들었다는 판단 역시 공개 비판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여당의 새 지휘봉을 잡을 한동훈 전 장관 또한
야당이 추진하는 현 특검법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8일 김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과반 의석의 힘으로 강행 처리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특히 연휴 직후 비대위원장에 임명될 한동훈 전 장관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여권을 싸잡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과감하게 할 소리 해주십시오. 특검도 받자. 대통령실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이번 기회에 털어내고 당당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되면 좋겠다. 물론 야당 주도로 김여사 특검법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재의결 절차를 고려할 때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처럼 폐기 수순을 밟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일반 쟁점 법안들과 달리 배우자 관련 사안에까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사용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후폭풍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선거 직전 김 여사 관련 수사 진행 내용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걸 덜컥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며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이 즉답하지 않는 건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방증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한동훈 비대위의 대응과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향후 당정 관계의 방향성을 보여줄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이후 검찰 출석 요구에 연이어 불응하자 검찰이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내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이후 지금까지 3차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송 전 대표에게 내일 다시 한번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8일 구속된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기간은 모레 만료되는데 내일 조사까지 송 전 대표가 불응하면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기 공수처를 맡은 김진욱 처장의 임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후임 처장 인선 논의는 답보 상태인데요. 수사력 부족, 내부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수처가 소장 공백 사태까지 이어져 더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의 임기는 다음 달 20일까지로 이제 20여일 남았습니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그런데 후보추천위가 4차 회의까지 거쳤지만 위원 7명 가운데 5명 이상이 동의하는 최종 후보를 아직도 압축하지 못했습니다. 1차 후보군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민석, 오동훈 변호사 등 판사 출신 4명과 이혁, 이천세, 이태한 변호사 등 검사 출신 3명,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한 최창석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는 28일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확정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김 처장 퇴임 전까지 임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천위가 공전하는 것은 여권 쪽 위원들은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등을 추천하자고 하는 반면 공수처 설치를 비판한 인사들이 후보가 되면 공수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공수처 내부 문제도 첩첩산중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임기 만료 전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가 임기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진상규명하고 떠나실 생각입니까? 예, 저희도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감사원 국가의 감사기관이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가 조차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최근 공수처 브리핑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이 5차례 모두 기각되면서 오전 오패라는 초라한 성적표 속에 수사력 부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 갈등도 문제인데 공수처 부장검사가 언론기고에서 조직의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수장 공백 사태까지 이어지면
공수처가 지금보다 더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잇따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금이 수백억 원으로 불어날 수 있는 건데요.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법원에 제기된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약 70건, 피해자와 유족을 합쳐 당사자만 1000명을 웃돕니다. 이 가운데 5건은 승소가 확정됐고 나머지 소송 대부분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며 1, 2심에 멈춰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 측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 30일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하면서 소멸시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판례상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은 채무자의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만큼 강제동원 소송의 최대 장애물을 걷어내 배상 인정폭을 크게 넓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진행 중인 모든 강제동원 판결은 최소한 소멸시효로 기각될 염려는 없다. 가장 두텁게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한 판결이고 피해자들에게 선물 같은 판결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의 남은 소송에서도 승소 확정 결론이 이어질 전망인데 보통 피해자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배상금에 지연이자까지 지급 책임이 인정돼 전체 배상액은 수백억 원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소송을 포함해 앞으로도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3월 발표한 강제징용 확정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일부 피해자의 변제금 수령 거부에 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까지 잇따르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충당한다는 피해자 지원재단 기금으로 향후 승소 판결에 따른 거액의 변제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설사 재원이 마련된다 해도 일본 전범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대신 떠안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의 지속 가능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은행권이 이자를 되돌려주고 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는 등 상생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유통업계도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류업계는 소주 출고 가격을 인하했는데 식당 판매 가격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소주업계 1위 하이트진로가 소주값을 내렸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하고자 참이슬과 진로 출고가를 기존보다 10.6%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참이슬 한 병의 출고가는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 싸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출고가를 6.95% 올리는 등 최근 주류업계는 원가 상승을 이유로 출고가를 줄줄이 인상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주류에 매기는 세금을 깎아 가격 인하를 유도한 겁니다. 수입 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 주류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주류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지방 소주업체들도 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인하 조치에 동참했습니다. 경남 지역 소주업체인 무학이 좋은데이 출고가를 10.6% 인하한 데 이어 전남 지역 소주업체인 보혜양조도 입세조와 보혜소주 출고가 인하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소주 제품 가격은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지난달 출고가가 대체로 올라 이번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아 식당이나 주점 판매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게 다 같이 반영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5,000원에. 서민들이나 직장인들 생각해서 그냥 싸게 받고 있었던 거여서
인하한다고 내리고 인상한다고 올리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소주업계 출고가 인하 조치에도 소비자 체감 가격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출 실질적인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근로자들의 연말 정산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주택 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현금 영수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못 받은 교복이나 안경 구입비도 영수증을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막판에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주택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올해는 대상 주택이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계약서를 첨부하며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이 되면 간편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일반 현금 영수증에 포함해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쉐어하우스에서 함께 살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 부담하는 경우에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민등록 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올해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의 한도가 200만 원 상향됐다는 점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점점 편해지고 있지만 증빙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게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못 받은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소규모 단체 기부금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조손가정은 손자, 손녀에 대한 직계비속 기본공제에 더해서 올해는 자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맞벌이 부부에 유용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1월 18일부터 홈택스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해서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해마다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하거나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하는 경우, 주택이 있는데도 월세 등 주택자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다며 나중에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이 줄자 주유소는 로봇이 물품을 관리하는 물류센터 기능을 더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도심 하늘에서 물건을 배달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주유소에 작은 물류센터가 들어섰습니다. 가로 45cm, 세로 60cm, 높이 30cm의 물품 상자 1,800개가 벌집처럼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무려 16단, 8m 높이입니다. 복잡한 공간에서 로봇 6대가 테트리스 게임을 하듯 입체적으로 물품 상자들을 배송 순서대로 옮겨 놓습니다. 첫 번째는 근접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배송 수단들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주유소가 그 기능의 최적 위치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제는 고객에게 물품을 배달할 차례. 주유소 옥상은 드론이 출격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합니다. 하늘을 날며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처럼 드론이 손님이 기다리는 물품을 배달합니다. 제가 배송을 요청한 생수가 잘 도착했나 보니까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 드론은 최대 30분 동안 5kg의 물건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드론 배송의 실증 사업은 이제 도심에서 이루어지며 일상으로 들어올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년 동안 비도심지에서 해왔고 이제 도심지에서는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1월부터 첫 비행을 시작해서 올해 3번째 비행이고요. 내년 12월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감소로 새로운 역할 모색이 시급해진 주유소가 우리의 생활 반경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화려한 부를 과시하며 각종 사기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청조 씨는 현재 법정과 구치소를 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범죄 수익 대부분이 약혼자 남현희 씨에게 넘어갔다고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남 씨에 대한 공범 의혹은 내년 초쯤에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유명 재벌그룹의 혼외자를 사칭하고 성별을 넘나드는 사기 행각으로 세간을 뒤흔들었던 전청조 씨. 최고급 주거지에 초대하거나 한도가 무제한인 블랙카드를 위조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부를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성공한 재벌 3세가 보장하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는 전 씨의 유혹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32명, 피해액은 37억 원에 이릅니다.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 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일부는 고리 대출까지 받아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뒤 전 씨는 4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최근 열린 첫 공판에서 범죄 수익 대부분을 남 씨에게 써 재산이 전혀 없다며 남 씨에게 흘러들어간 돈이 피해자들에게 환원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과장된 언론 보도와 유튜브의 가짜 콘텐츠로 범행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며 범행 이상으로 처벌이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공범으로 입건된 남현희 씨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 1일과 8일에도 남 씨를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포렌식 분석해 남 씨가 전 씨의 범행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 씨는 전 씨에게 받은 고가의 벤틀리 차량, 명품 가방 등을 경찰에 제출하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남 씨를 검찰에 넘기기 전 전 씨와의 추가 대질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분량이 방대하다며 내년 초에야 남 씨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내년부터 수능 시험에서 사회탐구 과목을 응시해도 의과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028학년도 문이과 통합에 앞서서 선택 과목별 진학 장벽을 없애겠다는 취지인데요. 형식적인 변화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인터넷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내년 수능에서 과학 대신 사회탐구 시험을 봐도 의대에 갈 수 있느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8학년도 통합 수능 시행을 앞두고 내년부터 문이과 통합형 인재 선발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이미 문과, 이과가 사라졌지만 대입에서만큼은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는 현상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146개 대학교가 내년부터 수능 선택 과목 제한 없이 자연, 과학, 의학 계열 지망을 허용합니다. 반드시 미적분이나 기하, 과학탐구 과목에 응시하지 않아도 이공계나 의대에 지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탐구 영역에서 사회와 과학을 적절히 조합하는 전략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탐을 2개 다 잘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문과생에게도 의대 진학의 문이 열리긴 했지만 입시 업계에선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 수능에서 수학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 최고점 격차가 최대 11점까지 벌어진 데다 과학탐구 영역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많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넘어오게끔 해놨지만은 수학 또는 가탐에다가 가산점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재를 해놓고 있다. 선택 과목별 격차를 없애겠다는 교육부 입장에도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이 이어지는 상황. 선택 과목 장벽을 없애는 시도가 문이과 수험생 사이에 유불리 논란을 잦아들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휴일이나 야간에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용 요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사단체들이 거부 움직임을 보이며 보건당국에 대한 고소전까지 나서면서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지난 15일부터 대폭 확대됐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야간이나 휴일에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첫 주말 이용자가 급증했습니다. 플랫폼 업체마다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고 주말 동안 20배에서 67배까지 이용자 수가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진 환자나 의료 취약지 거주자보다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하는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초진이 아니면은 실은 본인이 다니던 병원의 의사가 비대면 진료 보고 있어야 되니까 좀 어렵거든요, 그렇게는. 6시부터 그냥 바로 트래픽이 확 튀더라고요. 비대면 진료 수요가 높다는 점이 확인된 셈인데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비대면 진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60대에서 비대면 진료 수요가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비대면으로는 진료의 한계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진, 촉진, 타진 등 기본적인 진료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로 국민의 생명권을 놓고 실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산부인과 의사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거부 의사를 보이는 등 반발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병원 불참을 유도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 위반 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강요 및 협박죄로 고소전에 나서면서 갈등 양상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안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질수록 이에 대한 국민 여론도 매서워지고 있어서 의사단체가 마냥 반발만 하기에는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성탄절 날짜를 바꾸면서까지 러시아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차량 수백 대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구촌 성탄절 표정을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 문화와 어우러진 우크라이나의 크리스마스 축제. 우크라이나는 올해부터 서방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치르기로 법을 바꿨습니다. 그동안은 러시아 정교회 달력에 따라 1월 7일을 성탄절로 삼았습니다. 전쟁 상대인 러시아의 문화와 종교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I feel like it will change not only the date but the feeling inside us. 기쁜 날이지만 전쟁의 고통이 가시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은 광장 한편에 모여 러시아에 붙잡힌 군인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And it really hurts not only like our family who are here but also he's hurting I believe also because he's in captivity. 자동차 800대가 한자리에 모여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불꽃놀이까지 어우러지면서 멋진 구경거리를 연출했습니다. 가장 많은 자동차가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로 기록됐습니다. 마드리드 거리로 산타 수천 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적십자 모금을 위한 자선 달리기 행사입니다. 요정 복장을 한 어린이들까지 6천여 명이 참가해 5km 정도를 달렸습니다. La Navidad era ese enfoque participativo, no solitario, de unión y bueno, un mini objetivo más para progresar. 올해 유난히 전쟁과 파괴의 그림자가 짙은 지구촌 크리스마스지만 사랑의 정신을 기리는 마음은 한결같아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미국이 쏜 미사일이 가봉 선적 상선 부근에서 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성명을 내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괴롭힘을 계속한다면 홍해는 불타는 싸움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뒤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면서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울버햄튼이 첼시를 물리치고 11위로 도약했습니다. 황희찬은 풀타임 활약하면서 크리스마스 축포를 노렸지만 아쉽게 득점을 추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눈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일부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오전까지 서울과 경기 남부 그리고 충청에는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차간 간격 넉넉히 두시고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 서부는 낮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빙판길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서쪽 지방은 오늘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4.3도, 청주가 영하 2.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구가 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